민지야, 23번 뭐가 틀렸니? 등호, 뭐가 틀렸어? 등호요. 등호, 그쵸? 뭘로 바꿔야 돼? 그 10분 x가 큰 걸로. 크다, 그렇지? 초과잖아, 초과. 초과니까 크다, 이렇게 써야지. 자, 여기를, 이 빈칸을 다 못 메꾸면 밑에 거 식을 못 세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라. 표를 만들 수 있으면 표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만들어야 문제를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야. 문제를 이해해야 식을 세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든 표를 그려서 이해하든 이것처럼 표를 그리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시간, 속도, 거리를 다 써놓고 풀어라. 그림 안에다가 또는 표 안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표가 주어졌어. 표를 이용해서 풀어란 얘기지. 근데 표보다 그림이 훨씬 더 좋아. 이야기가. 자, 집에서 학교야. 집에서 학교. 그림을 그리란 얘기가 뭐야? 여기에다가 시간 속력거리를 다 써놓으란 얘기잖아. 네. 1200m 떨어졌어. 1200m. 1200m. 이렇게. 자, 지원이는 집에서 1200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등교 시간 20분 전에 출발했어. 등교 시간 20분 전에 출발했어. 처음에는 분속 30m로 갔다가 늦을 것 같다 분속 90m로 뛰었다. 지각하지 않으려면 몇 메다 이상은 뛰어야 되는가? 지각하지 않으려면 20분 이상 걸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걸린 시간이 20분 이내야지. 민지야, 이해가? 네. 어, 전체 시간이 20분 이내야 된다. 그래야지 지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으로 식을 세우세요. 이 뜻 아니야.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으로 식을 세우려면 속력하고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속력은 얼마, 거리는 얼마, 속력은 얼마, 거리는 얼마. 그거를 써놓으란 얘기 아니야. 자, 처음에는 걸었어. 어, 얼마로? 30m per 분. 자, 이렇게 써놔야 돼. 특히 속력을 써놔야 돼. 속력이 단위야. 단위는 속력으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는 미터로 쓰세요. 시간은 분으로 쓰세요. 이 뜻이야. 속력이 주어지면 언제나 모든 단위는 다 속력으로 통일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리도 센치일 수 있고 미터일 수 있고 킬로미터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일 수 있고 분일 수 있고 초일 수 있잖아. 그러면 단위를 뭘론가는 통일을 시켜야 되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야? 속력이야. 그러니까 속력을 써놔야 거리는 미터로 시간은 분으로 쓰란 얘기구나. 그 뜻이지. 네. 자, 그러다가 중간에 뛰었어. 얼마로? 90m, 90m per 분. 1분에 90m의 속력으로 뛰었어. 그래서 몇 분 이내? 20분 이내로 가야 돼. 그래야지 지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뭘 물어봤어? 90m로 뛴 거리는 얼마냐? 90m로 뛴 거리를 물어봤어. 여기를 물어본 거지. 그렇지? 여기를 x라고 잡아야지. x미터. 그럼 여기는 얼마니? 민지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가 x면
30 빼기 x, 아니 1200 빼기 s. 그렇지. 1200 마이너스 x. 이거 못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그럼 처음에 걸을 때 걸린 시간. 전체 시간이라는 게 뭐야? 걸을 때 걸린 시간 플러스 뛸 때 걸린 시간을 합친 거잖아. 네, 그렇지? 이게 20분 이내다. 이 뜻 아니니? 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30, 거리는 1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플러스, 그 다음 속력은 90, 시간은, 아니, 거리는 x. 이게 얼마다? 20분 이내다. 여기가 20이야지. 여기를 x를 왜 썼어? x는 뭐야? x는 90m의 속력으로 갔을 때 거리가 x잖아. 네, 네가 지금 이거 시간으로 식을 세웠으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와야지. 이렇게 와야지. 20이 와야지. 민지야, 그렇죠? 네, 음. 자,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90 곱하겠죠? 그러면 3에다가 1200 마이너스 x 플러스 x 90을 곱하니까 2고 18에다가 0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네, 마이너스 3xx니까 마이너스 2x 3600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360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00이지? x는 얼마야? 부동호 바뀌죠? 900이지? 900m 이상을 뛰어야죠? 그래야 20분 안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 식을 쓸 때. 여기 출제자는 뭐를 이용하래? 표를 이용하래. 그래서 거리는 여기를 x, 여기 1200 마이너스 x. 잘했어. 그럼 시간은? 시간이니까 이걸 써줘야지. 속력분의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를 하면 잘 안 보여. 근데 여기 이제 유의 속력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구나. 그러니까 30분의 1200 마이너스 x구나. 여기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에 90이잖아. 90분의 x구나.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표보다는 뭐가? 그림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림을 이렇게 써놨다면 민지가 쓰기가 쉽잖아. 아, 걸을 때 걸린 시간 30분에 1200 마이너스 x. 뛸 때 걸린 시간 90분의 x. 다 써놓고 보면서 식을 쓰면 편하다는 얘기지. 그치? 요거 풀 때 틀리진 않아. 요거 풀 때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못 세워서 틀리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제대로 잘 세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란 얘기야. 그림을 그리란 얘기는 뭐냐면 그림 안에다가 시간, 속력, 거리를 다 써놓으세요. 이 뜻이야. 민지야 이해 가죠? 네, 자, 한번 써보세요. 써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떤 문제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똑같이
다 썼어? 네. 야, 좀 빨리. 오늘 최소한 농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다 똑같아. 그냥 하려면 잘 안 돼. 그림을 그려. 등산이니까 산을 그려. 자, 등산이니까 산을 그려서 여기다가 시간 속력 거리를 다 표시해. 자, 등산을 한다. 올라간다. 시속 3km. 3km per 시. 그럼 속력인지 알잖아. 단위를 보고. 음.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이를이 아니라 길을 이겠지? 같은 길을 내려와. 내려올 땐 더 빠르니까 4km per 시. 그래서 2시간 20분 이내. 2시간 20분 이내. 이내는 이해합니다. 뭐가? 뭐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플러스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이거란 얘기 아니니? 이게 2시간 20분 이내다. 이렇게 식세우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자, 뭐를 물어봤어? 거리가 얼마니? 정상까지. 거리가 이거잖아. X 킬로미터. 다 끝났죠? 속력 나왔고, 거리 나왔고, 시간 나왔고, 이제 식세우면 되지. 여기까지 글이란 얘기야. 글이란 얘기는 그림 안에, 속력은 얼마, 거리는 얼마, 시간은 얼마, 이렇게 써놓으란 얘기지. 그럼 올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4분의 x. 자, 이거는 2시간, 20분. 뭘로? 시간으로 통일해야지. 분을 시간으로 고쳐줘야지. 20분이면 60분의 20, 시간이잖아. 시간으로 고쳐야 되니까 60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단위를 통일해줘야 돼. 뭘로? 속력으로. 그래서 항상 속력의 단위를 써놓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리는 킬로미터로, 그 다음에 시간은 시로, 통일을 시키라는 얘기지. 자, 이제 뭐 이거 풀어야지. 네. 요건 얼마야? 60분의 20은 3분의 1이잖아. 이건 3분의 6이니까 3분의 7이죠? 네. 음, 괜찮죠? 네. 자, 이제 12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4x, 그 다음에 3x, 12 곱하면 4, 7에 28, 이렇게 되겠죠? 7x, 28, x는 4죠? 4km죠? 단위는 4km. 이해되지? 네. 음. 자, 또 쭉 써보세요.
다 했어요. 음. 자, 이거를 풀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민지가 여기까지 풀었지. 그리고 너는 답을 쓸 때 지금 X 값을 쓴 거지. 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니? 지훈이가 올 때 걸린 시간을 물어봤잖아. 갈 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올 때를. 네. 올 때는 갈 때보다 3km 더 멀잖아. 네. 이거잖아, 이거. 그렇지? 네. 그러니까 5라고 써야지. x가 2니까 x 플러스 3은 5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민지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치? 자, A에서 B까지 산책해. 그림을 그려놨다면. 그림을 보면 되지. 갈 때는, 자, 여기가 뭐야? X킬로미터. 갈 때는 시속 4km. 퍼시. 갈 때. 올 때는, 올 때. 시속 5km 퍼시. 이거잖아. 그쵸? 근데 올 때는 똑같은 길이 아니네? 똑같은 길이 아니니까 갈 때 올 때를 다르게 표시해 줘야 되겠네. 자, 산책을 한다. A에서 B까지. 갈 때, 올 때. 올 때가 더 기니까. 이거 X킬로미터. 올 때는 X 플러스 3km. 이거죠? 네. 갈 때는 4km 퍼시. 올 때는 5km 퍼시. 이거죠?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 플러스 올 때 걸린 시간. 1시간 30분 이내다. 1 플러스 30분이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x 플러스 3. 자, 이거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걸 풀었더니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최대 2지. 이게 2니까 여기는 5지. 이해 가죠? 네. 민지할 때 선생님 뭘 얘기하는 거야? 그림을 그렸으면 안 틀렸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올 때니까, 올 때는 5km구나. 올 때는 x 플러스 3이구나. 이해되죠? 민지야? 네. 이해돼? 네. 어.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푸는데 쉽다는 거지. 기억하는 것보다 그려놓고 보고 보면서 푸는 게 빠르지. 이것도 그냥 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렸으면 더 쉽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다 써놓고 풀어. A에서 B까지. 음.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14km 떨어졌다. 이게 14km. 그래서 자전거로 처음에는 8km per 시로 가다가, 그 다음에 도중에 6km per 시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시간 이내. 어, 2시간 이내.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이내다. 이거잖아. 그쵸? 뭐를 구해야 돼? 시속 8km로 달린 거리. 이걸 x라고 두면 되지. 그럼 이건 얼마야? 14 마이너스 x겠지. 맞아? 네. 응. 근데 너는 봐봐. 이상하지? 그쵸? 이것도 x고, 이것도 x고. 그냥 네 머릿속에서 생각하니까는 저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다 그려놨으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지. 자,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 어떻게 돼?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8분의 x. 너는 지금 이거 시간을 쓴 거잖아. 시간도 틀렸잖아. 뒤에 건 어떻게 써야 돼? 6분의 14 마이너스 x라고 써야지. 그래서 얼마? 2시간 이내. 이렇게 다 그려놓고 보면서 풀면은 틀릴 일이 없지. 기억하니까 어려운 거야. 네. 다 그려서 시간, 속력, 거리 여기까지를 다 써놔. 써놓고 위에 거를 보면서 식을 쓰면 편하지. 네. 그럼 얼마 곱해? 24 곱하겠죠? 그럼 여기는 3x고 여기는 4에다가 14 마이너스 x고 24 곱하니까 48이고 x 계산하면 마이너스 x고 이거 64니까 넘어가면 64에서 빼면 마이너스 얼마야? 16이야? 그렇죠? 그럼 x는 부동호 바뀌고 16 이렇게 되겠죠? 16 단위는 킬로미터. 16 하면 이상하다? 이거? 이게 14인데 어떻게 16이 나와? 이거 64. 56이구나. 곱하면 56. 8이죠? 56이니까 마이너스 8. 여기는 8km 있어. 이렇게.
아, 됐어? 네. 자, 이제 농도야, 농도.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운 거니까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음, 자, 농도는 민지가 엄마가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안 계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국을 끓여. 그럼 국 안에는 뭐가 있어? 소금이 들어가 있죠? 네. 음, 국이 짜냐, 싱겁냐? 그게 농도지? 네. 농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과 소금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니? 국이 100g이야. 근데 소금이 50g 녹아있어. 그럼 농도가 50%란 얘기지? 물에 소금이 반이다. 이런 얘기죠. 50%니까.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과 소금의 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뭐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야. 곱하기 100은 왜 하는 거야? 백분율로 표현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퍼센트로. 그래서 농도를 퍼센트로 표현하는 거니까 소금물분의 소금. 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니? 물 안에 소금이 3분의 1 녹아있어. 그러면 3분의 1. 100분의 30%죠? 그러니까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네. 소금물이 100이야. 소금이 10g 녹아있어. 그럼 10%. 소금물이 100인데 20g 녹아있어. 20%.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과 소금의 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농도야. 근데 농도에서는 식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세우는 게 농도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식을 세워. 자, 아까 시간 속도 거리는 뭘로 식을 세웠어? 시간으로 식을 세웠어. 그런데 농도는 소금으로 식을 세워. 왜 소금으로 식을 세우느냐? 민지가 엄마가 국을 끓여놨는데 먹어보니까 싱거워. 그럼 소금을 더 넣겠지? 민지야, 그렇지? 네. 소금을 더 넣으면 어떻게 돼? 소금을 더 넣으면 농도가 변해. 짜져. 네. 그렇지? 소금을 더 넣으면 짜집니다. 근데 소금을 더 넣는 것보다 민지는 어떻게 했냐면 국을 더 끓였어. 소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국을 더 끓여서 쉽게 얘기하면 물을 증발시킨 거지. 국을 더 끓이면 어떻게 돼? 국이 더 짜지지. 그렇죠? 네. 물을 증발시키면 물이 더 짜져. 물을 더 집어넣으면 싱거워져. 쉽게 얘기해서 물을 붓거나 물을 증발시키면 농도가 변해. 그리고 소금 물도 변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변해?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안 변해. 그래서 물을 증발하거나 물을 넣거나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안 변하니까 식을 세울 때 소금으로 등식을 세우는 거야. 등식이 뭐야? 같다잖아. 좌변과 우변이 같다. 뭐가 같아? 소금의 양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소금을 구하는 식을 알아야 돼. 소금이 여기 있어. 자, 소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야 돼. 100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눠.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농도. 소금물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소금물을 곱해. 그러면 곱하기 소금물. 이게 뭐야? 소금의 양이야. 그래서 농도를 가지고 식을 세울 때는 이 두 가지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돼. 자, 농도는 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느냐. 만약에 절반 녹아있다. 그럼 50%. 그 말이죠. 그래서 B를 얘기하는 거야. 5분의 1 녹아있다. 20%.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3분의 1 녹아있다. 33.3%. 뭐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어쨌든 3분의 1. 그렇게 녹아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느냐. 그걸 백분율로 나타낸 게 농도야. 그런데 식을 세울 때는 뭘로 세운다?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소금 불변의 법칙이야. 자, 소금을 넣지 않는 이상 물을 증발하거나 물을 넣거나 다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한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농도와 소금물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농도 문제는 전부 다 비커를 그립니다. 비커를 그려서 비커 위에다가 농도를 써. 농도가 주어지면 농도를 써주고 농도가 안 주어지면 미지수로 잡아. 그리고 밑에다가는 소금물을 써. 위에다 농도 밑에다는 소금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뭐를 구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자 이게 A%야. 농도는 퍼센트로 나오죠. 이게 200g이야. 200g. 그럼 소금의 양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100분의 농도 A 곱하기 소금물 200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커를 그려서 위에다가는 농도 밑에다는 소금물을 쓴 다음에 언제나 뭘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소금의 양으로. 왜? 소금 불변의 법칙. 물을 넣거나 물을 증발하거나 뭐는 안 변한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쪽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으로 등식을 세운다. 이게 농도야. 이 규칙을 꼭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식을 세우기가 편하다. 자, 한 5번 써서 외워주세요. 네.
외워야 됩니다.
자, 다 외웠어? 민지야? 네. 농도가 뭐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하고 소금이 나오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소금은 뭐죠?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그대로 읽어. 100분의 농도. 음, 100분의 농도 곱하기 뭐? 곱하기 소금물. 그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러면 소금을 구하려면 농도와 소금물을 알아야지. 네. 그래서 농도와 소금물을 가르쳐 주면 뭐를 그려? 비커를 그려, 비커를. 비커를 그려서 위에다가는 뭐를? 농도를. 밑에다가는 뭐를? 소금물을 써놓고 이거를 보면서 뭐를 구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농도와 소금물을 보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한다. 이게 농도야. 네. 그래서 농도는 저 두 개를 알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그려라? 비커를 그려라. 비커를. 자, 뭘 가르쳐 줬어? 농도. 뭘 가르쳐 줬어? 소금물. 소금의 양이 30g 이하이다. 식 세워야죠? 자, 비커를 그려.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려라. 위에다가는 농도, 밑에다가는 소금물. 이렇게. 그러면 농도하고 소금물을 이용해서 뭘 구해? 소금을 구하는 거야. 소금. 소금은 얼마다? 100분의 15 곱하기 X. 이게 소금이야. 소금의 양이 30g 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30g 이하다.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소금이야. 그러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커를 그려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소금을 구해. 그 소금이 30g 이하다. 식을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죠. 네. 36번은 농도가 얼마다? 8%. 위에다가 8%. 소금물이 얼마다? Xg. 그럼 소금은 얼마다? 100분의 8 곱하기 X. 이게 뭐보다? 20g보다 많거나 같다. 많거나 크거나 같다. 이거죠? 이렇게 식 세우면 되지. 이해되죠? 민지야 이해가? 네. 자, 37번. 뭘 그려라? 비커를 그려라. 비커 위에다 뭐를 써줘? 농도 8%. 몇 그램? 150g. 에다가 물 Xg을 증발시켰어. 증발시켰으니까 빼면 되죠? 그렇죠. 네. 물을 Xg 증발시켰어. 이 뜻이죠? 네. 그랬더니 농도가 15% 이상이다. 15% 이상이다. 농도는 15% 이상이다. 그럼 소금물은 얼마죠? 소금물은 150 마이너스 X겠지. 물이 Xg 증발됐잖아. 150g에서 Xg 증발됐으니까 150 마이너스 X겠지.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물은 농도가 없죠. 그러니까 0%지. 식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비커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얼마?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 150. 두 번째는 소금이 없죠? 0이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쓸 필요 없고.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은 얼마? 100분의 15 곱하기 150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렇게 식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x 구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좀 써주세요. 네. 비커를 그린다. 비커를 가지고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됐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이해 가죠? 네. 그렇게 해서 쭉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비커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41번 한번 보세요. 비커로 식을 세워라. 9% 소금에 300g 있다? 여기에 몇 그램 이상의 물을 더 넣어야 농도가 6% 이하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여라. 이 문장을 비커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비커로 9% 300g 위에다가는 농도 9% 300g 그리고 물 몇 그램 이상의 물을 더 넣어야 물을 넣는 거니까 더해야겠죠? 네. 증가라면 빼고 넣으면 더하고 물을 X그램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농도가 2야. 몇 퍼센트? 6% 이하. 그래서 농도는 6%. 소금물은 300g에다가 Xg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3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 비커로 식을 세우는 거야. 비커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소금의 양으로 식을 써주면 되죠.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합니까?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300. 다 똑같아 이제. 플러스 여기는 소금이 없잖아. 물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은 100분의 6 곱하기 300 플러스 x 이렇게 식 세우는 거예요. 문장을 비커로 바꾼다. 비커를 보면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그 다음에 양변에 100 곱해서 100 없애고 그 다음에 39, 27, 2700 6 곱하면 36, 18, 00 플러스 6x 이렇게 되죠? 6x는 크거나 같다. 언제나 문자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1800 넘기면 900이죠? 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자 이제 6으로 나누면 6일은 6, 5, 6, 30, 150이죠? 단위는 네. 9g. 150g 이상의 물을 넣어야 6%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는 거야. 문장을 비커로 고친다. 비커를 보면서 식을 세운다. 그리고 x를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 번 더 써주세요.
자, 다 됐어? 식 다 네. 썼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개념센 농도를 좀 더 봅시다. 60페이지. 시간 속력거리 농도에 대한 문제. 똑같죠?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야. 자, 문장을 뭘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보다 비커를 그리는 게 더 좋아요. 항상 그림이 표보다 편해. 이야기가. 그래서 10% 200g 비커를 그려서 10% 200g 위에다가는 농도, 밑에다가는 소금물.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어. 똑같죠? 아까 했던 거와. 물을 더 넣어. 플러스 위에다가는 물. 얼마인지 모르니까 X구라. 그랬더니 8% 이하. 농도는 8%. 그 다음에 소금물은 200에다가 Xg을 넣었으니까 200 플러스 X겠죠? 소금물은 항상 넣었으면 더하고, 증발했으면 빼고,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뭘로 식을 세워? 소금의 양으로.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10 곱하기 200. 물에는 소금 없죠? 여기도 소금 100분의 8, 그 다음에 200 플러스 X. 아까하고 똑같죠? 이해되지? 민지야 이해가? 네. 이렇게. 비커 그리고. 비커를 보면서 식을 쓰는 거야. 아까하고 똑같잖아. 시간, 속도, 거리도 그림을 그리고 그림 안에 시간, 속도, 거리 다 써놓고 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야 되니까 비커를 그리고 비커에다가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그리고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이렇게 똑같이 푸는 거예요. 예제 4번. 음, 예제 4번. 12% 200g. 비커 그리고 위에다가는 농도 12%. 그 다음에 200g. 그 다음에 8% 소금물. 8% 소금물. 몇 g인지 몰라. 그러니까 8% Xg을 섞었어. 그래서 농도가 10% 이상. 자, 이게 10% 이상. 그럼 소금물은 200g에다 Xg 섞었으니까 여기는 2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장을 비커로 고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식을 세워. 소금의 양으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100분의 12 곱하기 200 플러스 100분의 8 곱하기 x. 그거나 같다. 100분의 10 곱하기 200 플러스 x. 이렇게. 모든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린다. 그리고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식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양변에 100 곱해서 x 구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좀 써주세요. 네.
다 했어요. 음. 자, 숙제는 오늘 농도를 양쪽을 내줄게. 라이트 센에서 꼭 비커 그리세요. 비커 네. 그려서 비커를 보고 소금의 양으로 식어 세워야 돼. 네. 그게 이제 몸에 배야 돼. 항상 똑같이 푸세요. 그래야지 네. 어렵지 않아. 농도 문제 있죠? 84페이지. 자, 라이트 센에서 84페이지. 그리고 아까 풀었던 계산형 문제에서 풀다가 말았으니까 그럼 마저 풀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요 다음에 연립방정식에서 또 나와.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나와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모르면 안 되지. 네. 항상 똑같이 푸는 거야. 비커를 그린다.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그래서 아까 농도 문제 했으니까 농도 35번부터 47번까지입니다. 네. 괜찮지? 네. 라이트센 한 페이지.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35에서 47번까지 풀어주세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